안녕하세요, 꺼익입니다. 우리는 혈액형에 따른 성격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혈액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혈액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혈액형을 결정하는 조혈모 세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혈액은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뉩니다. 혈장은 영양소와 노폐물 등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혈구는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백혈구는 몸에 침입한 세균을 제거합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혈소판은 피가 났을 때 지혈이 되도록 피를 굳게 합니다. 이 중에서 적혈구가 가진 항원의 종류에 따라 혈액형을 구분합니다. 그럼 적혈구를 바꾸면 혈액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 적혈구는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조혈모 세포에서 적혈구를 비롯한 혈구들을 생산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조혈모 세포를 바꾸면 혈액형을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조혈모 세포를 바꾸는 경우는 제법 상황이 심각합니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죠. 이러한 사람들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참,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조혈모 세포 기증자와 환자의 혈액형이 다르다면 이식을 마친 뒤 환자는 기증자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게 됩니다. 즉, 혈액형이 바뀌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기증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혈모 세포 기증 역시 정말 다른 사람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조혈모 세포 기증을 희망한다면 위 기관들에 방문하여 기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헌혈의 집에서 헌혈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여 추천합니다. 저도 헌혈의 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헌혈할 때 검사를 위한 체혈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이후 조혈모 세포의 성분을 분석하여 장기 이식 관리센터에 등록됩니다. 그 뒤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항원과 기증자의 항원이 맞으면 담당 이식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식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데, 가족은 물론 직장인이라면 휴가 여부 등을 충분하게 협의한 뒤 이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2014년 기준으로 3,550명의 일치 사례가 나왔으나 1,740명이 기증을 거부하여 기증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식을 확정하면 기증자는 기증의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골수 이식이라 하여 골반에서 채취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헌혈처럼 체혈하고 양도 300ml 정도로 일반 헌혈보다 양이 적다고 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회복 기간도 기증 다음날 바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빠릅니다. 심지어 기증을 통해 줄어든 조혈모 세포 역시 2-3주면 회복이 된다고 하며 기증자에게 건강상으로 어떠한 피해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혈모 세포 기증의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막상 기증을 눈앞에 두고 부작용 등에 거부하거나 가족의 반대 등으로 기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디네이터가 이식 여부를 확인하고 이식을 진행할 경우 환자는 면역의 거부 반응 등을 없애기 위해 전처치를 실시합니다. 혹시 전처치를 실시한 뒤 갑자기 기증을 취소한다면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반드시 충분히 고려하고 기증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2019년을 기준으로 이식 대기자는 약 5,800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대기일이 약 1,700일, 즉 4년하고도 8개월가량을 이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증 참여 부탁합니다. 기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닥터프렌즈의 채널에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네요. 이번 영상으로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꺼익이었습니다. 안녕!